한편 해방된 복제들은 기존의 불멸인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도시를 떠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이 제거된 존재들이었고 불멸인들처럼 후천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학습할 만큼 오래 살지도 않았다. 그들은 죽음을 운명으로 지닌 채 태어났지만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였다. 그들은 이 좁은 거주구에 갇혀 진부한 삶과 죽음을 반복 재현하는 대신 바깥으로 나가 자신이 획득한 삶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라이오니, 너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다. 기계들은 알아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맞아. 난 너희들과 달리 걱정이 많아.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 나의 죽음뿐 아니라 기계들의 죽음도. 이곳에 남는 것도 죽음의 지연일 뿐이지. 기계들이 간과했던 것은 라이오니에게는 다른 생물이, 그리고 다른 생물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유기체의 존재 조건이었다. 기계들과 달리 인간은 유기체의 죽음 위에 삶을 구축한다. 셀에게 들려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나의 고통, 혼란, 슬픔과 두려움은 모두 실제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상상으로만 지어내야 했다면 셀은 내가 라이오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들은 후천적으로 공포를 학습했다. 수백 년간 유예되었던 죽음에 대한 뒤늦은 공포였으므로 그 무게는 엄청났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마리를 가르치기로 한 나의 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았다. 마리는 낯선 존재였고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리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학생이었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는 학생이었다. 나는 마리가 궁금했고 그 애를 더 알고 싶었다. 그것이 누군가를 가르치기로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이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마리는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마리는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고 말했으나 무지보다는 무관심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리가 하는 일은 춤이라기보다 목각 인형의 기능적인 움직임처럼 보였다. 그들이 불필요한 감각 정보를 버리고 추상의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고도 여전히 시각 정보를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어떻게 그걸 확신해? 어차피 우린 다 비슷한 본성을 지녔어. 어떤 세계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저 그곳에 너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지구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조차 타인을 훼손하는 대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벨라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끔찍한 짓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들의 행성을 망쳐버렸어요. 오브들이 묻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낯선 존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이 행성을 떠나지 못하는지, 이들에게 죽음은 끝인지 시작인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대단한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오브들의 행성을 자신들이 망쳤다고 미안해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요. 그래, 너도 보았구나. 사제가 말했습니다. 신도 금기도 없지. 오직 약속만이 있단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기대고 여전히 그 공간을 떠돌고 있는 목소리의 잔해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나도 이해할 수 없을 어떤 결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 우주에서 온 작은 존재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떼어주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이 잠든 행성 벨라타 전체에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행성에서 앓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제로 선택된 이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신의 부재를 직면하지만 그 이후 평생 무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된 이들, 일부의 사제들은 협약을 깨고 자신의 삶을 연장하려는 유혹에 시달렸어요. 몰입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성을 잃고 욕망에 잠식되죠. 우리는 당장의 삶을 갈구하여 협약을 위협했던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에 벨라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알미 아닌 무지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것은 평생에 걸쳐 우리를 지배하는 규율이고 신앙이며 금기에 대한 복종입니다. 공동체의 미덕은 잊고 보내주는 것이었다. 한정된 인지 공간에 모든 기억을 남길 수는 없었다. 기록되는 것은 짧은 생을 살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 자연적인 것, 법칙과 이치들이어야 했다. 불변하는 진리는 모두의 인지 속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스피어가 정말로 분열일까? 스피어를 갖게 된 우리는 정말로 같은 격자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공동 인지 공간을 거닐면서도 각자의 스피어를 통해 진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만약 이 인지 공간이 우리의 확장된 사고라면 그 사고가 우리의 개별적인 영혼에 깃들지 못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러나 사실 시간은 객관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시간은 인간의 뇌를 통해 해석된다. 어떤 사람의 하루는 어떤 사람의 반나절처럼 흘러간다. 뚝딱, 초침이 넘어갈 때 방 안의 사람들이 같은 1초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다른 내적 시계로 셈을 하고 있다.
그때 나는 무언가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다. 지금 언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약간 비스듬히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도 언니의 시선을 쫓았다. 케빈은 곧 정상이었다. 창밖의 도시가 마침내 완전히 멈춰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언니와 나의 시간이 다시는 겹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 우리가 아주 다른 풍경을 보고 있으리라는 것도. 이제 언니를 보내줘야 했다. 우리의 세계가 어느 순간 분리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언니의 시공간에는 하루의 스냅 사진들을 매달아 놓은 끈이 끝에서 끝까지 걸려 있을 것이다. 그게 언니의 세계였다. 언니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다시 같은 시간을 점유하며 살아갈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언니는 그 시간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케빈과 구조물이 스치며 철컹 소리가 났다. 설명하기 힘든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움텄다. 기묘한 일렁임을 느꼈다. 케빈이 기울어져 흔들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일렁임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언니의 손에서 보조기기가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떨어진 보조기기가 발끝을 쳤다. 동시에 나는 느꼈다. 가슴 부근에서 시간의 거품이 톡 하고 터졌다. 신경세포들 사이로 파동이 퍼져나갔다. 시공간의 빈 방울이 자글거리며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야 소문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귀신도 피 흘리는 소년도 아니었다. 국지적 시간 거품이었다. 정상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던,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울렁이는 감각의 근원. 분리된 하나의 주머니 우주와 스쳐가는 순간이었다. 지금 언니의 의식 세계를 잠식했을 기이한 파문을 생각했다. 끝없이 느린 시간 속에서 언니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이 거품의 존재를 지각할 것이다. 이제 언니는 시간 거품을 온전히 감각하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다. 어떤 허탈감이, 매듭이 풀려나가는 감각이 내 안에서 심장을 끌어내렸다. 언니가 옳았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세계는 거품 방정식의 해로 가득 차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는 아주 천천히, 영혼에 가까운 속도로 입꼬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내어 하하 웃는 것처럼 보였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주 공간에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외로운 떠돌이 행성이 있다. 나는 떠돌이 행성들이 마구 혼란스러운 선을 그렸다가 한순간 서로의 표면을 멀찍이 볼 수 있을 만큼 근접했다가 흩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진공 속으로 멀어지는 상상을 한다. 우리는 다르게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각자 다른 인지적 세계를 살고 있다. 그 다른 세계들이 어떻게 잠시나마 겹칠 수 있을까? 그 세계 사이에 어떻게 접촉면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소설을 쓰며 내가 고심해온 주제였다. 그 세계들은 결코 완전히 포기해질 수 없고 공유될 수도 없다. 우리는 광막한 우주 속을 영원토록 홀로 떠돈다. 하지만 안녕 하고 여기서 손을 흔들 때 저쪽에서 안녕 인사가 되돌아오는 몇 안 되는 순간들.
그럼으로써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되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사라지게 하는 교차점들. 그 짧은 접촉의 순간들을 그려내는 일이 나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